직원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 디지털 기술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라는 제목의 꽤 어려워 보이는 논문을 하나 리뷰를 할까 합니다. 이 논문은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논문들보다 좀 더 직원의 이 디지털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능력에 좀 더 집중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주제의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면 사실 기술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문은 기술을 잘 쓰는 것보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어떤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을 직원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좀 입증하는 논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직원들의 그런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HRD 분들이나 이런 어떤 직원들의 디지털 기반의 성과를 좀 끌어내고 싶은 의사결정권자 분들이라면 한번 오늘 리뷰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의 연구 배경은 이 회사들이 이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때 직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직원들이 이런 적절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익히지 못한다면 사실은 회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좀 더 비싼 값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해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사용할 줄 몰라서 전화만 걸고 끝난다거나, 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어떤 인프라나 장비를 투입을 했는데 이제 그걸 잘 쓸 줄 아는 직원들이 없어서 좀 생산성에 10%도 못 내고 있다던가, 이러면은 굉장히 큰 어떤 비용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좀 꼬집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지역의 직원들의 이런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논문들을 토대로 디지털 리터러시, 즉 데이터나 이런 AI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들이 얼마나 좀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회사의 성과나 다양한 조직 문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런 클라우드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이런 기업의 회사의 디지털 기술의 실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행동 이론이라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 사용 의도나 이런 행동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계획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정말 많은 분야에서 좀 검증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980년대부터 이 심리학자인 아즈젠이라는 분이 처음 제시한 이론인데, 이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 이론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좀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할지, 이 쇼핑을 할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지 같은 어떤 다양한 행동들을 예측할 때 이 이론을 사용하면 실제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행동 태도, 이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같은 것들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때도 지금 여기 나오는 조금 어렵지만 이 행동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화된 행동 통제라는 요인들에 대해서 초반에 잘 설계를 하기만 하면 명확하게 그 행동에 어떤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이 요인들이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지는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 논문에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들에 대한 연구가 배경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디지털 전환은 회사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발전하는 모든 이제 과정을 뜻합니다. 특히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더 많은 방식으로 더 열린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제 협력한다라는 것을 좀 뜻해요. 즉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 개방성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하고 정말 많은 정보들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디지털 전환은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 유발성인데요. 이 어포던스라고도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 어포던스라고 하는 건 새로운 기회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사실은 웹이나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어포던스가 생기느냐 또 이제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이 생산성은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다양한 좀 생산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발전시키고 도와주는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더 새로운 상품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더 나은 서비스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됐죠. 예를 들면 우리가 챗 GPT가 정말 많이 쓰이는 범용적인 AI 기술이 되었는데 이 챗 GPT를 통해서 어떤 글을 더 빨리 쓴다든지 뭐 하나를 만들 시간에 10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산성이 향상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방성, 어포던스라는 행위 유발성, 그리고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특징이다. 디지털 전환의 큰 특징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크게는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뭐 자료를 찾거나, 이제 검색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거나, 이런 어떤 방법들을 뜻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직원들이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지면 이제 회사의 어떤 그런 디지털 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쓰이는 이런 초록색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리터러시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리터러시란 말 그대로 리터러시라는 개념 자체가 문해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읽고 쓰는 어떤 그런 능력 자체를 전통적 리터러시라고 한다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어떤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떠나서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활용해서 어떤 말 그대로 뭔가를 그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까지 뜻하는 거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리터러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갔던 이 계획 행동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TPB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계획 행동 이론은 말 그대로 행동을 할 때 넌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짤을 잘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계획된 어떤 조건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크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 즉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태도입니다. 애티튜드라고도 하는데 이 특정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행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좋게 생각하면 그 기술을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사실 이 부분은 좀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각된 행동 통제.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이 지각된 행동 통제를 그냥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얼마나 그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지각하고 있는 정도라고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새로운 기술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 기술을 나 이거는 조금 잘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이 들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커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주관적 규범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이제 개념으로 쓰였지만 쉽게 말하면 주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이라는 거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도 좀 이거는 별로 나한테 유용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의 동료들이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거 되게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중요해서 나도 되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나도 교육을 받았어. 라고 계속해서 뭔가 그런 긍정적인 거나 뭔가 주변 동료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없고, 우리가 어떤 태도가 부정적이어도 흔히 말하는 좀 귀가 얇으신 분들은, 그럼 나도 해봐야 되나? 그럼 나도 잘 할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주관적인 규범 역시도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뭐 100%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돼야만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또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이 중요한 요인 세 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예시는 이제 이 계획행동 이론을 통해서 어떤 청소년의 이 금연 행동을 좀 설명한 그림인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을 했을 때 좀 더 어떻게 금연 행동을 성공적으로 끌어내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태도였죠. 이제 행동에 대한 태도로는 먼저 흡연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애티튜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흡연을 나도 모르게 시작을 해버렸지만 사실 나는 흡연은 나쁘다고 생각해.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 또 담배는 건강에 해롭기는 해. 이런 어떤 태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주변의 어떤 그런 의견, 주관적 규범이 더해진다면 뭐 주변 사람들의 이런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은 다 흡연을 해. 근데 여자친구는 흡연을 선호하지 않아. 여자친구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너무 싫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지각된 행동 통제. 뭐 아까 자신감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나 혼자서 힘들지만 도움을 받으면 끊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 그리고 내 여자친구도 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흡연하는 걸 싫어하니까 왠지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행동 의도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금연을 해볼까라고 이제 행동 의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 행동 의도가 이제 어떤 적정성을 넘어가게 되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연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이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의 주제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연구는 이 계획행동 이론에 따라서 직원들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한 태도나 자신감, 규범,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회사에서 도입한 기술에 대한 역량이나 활용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 연구가 어떻게 설계됐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모델과 이 통제 변수라는 부분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연구에서 어떤 변수들을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행동 이론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태도, 이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계획행동 이론에 근거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이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주관적 규범이 나와 있죠. 이 주관적 규범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람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나타내는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지식 공유 지향적인 어떤 문화가 형성돼 있는지로 봤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나와 있죠. 이 지각된 행동 통제는 직원이 그 기술을 배워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을 본다고 했는데 이 자신감을 이 디지털 리터러시로 이제 측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태도, attitude인데요. 이 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태도라는 거는 어떤 기술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마음가짐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술 준비도 내가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지로 측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과연 이 계획행동 이론에 근거해서 좀 실제로 기술을 사용하는지 behavior 최종적인 행동 측정할 수 있는지를 본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좀 추가적인 통제 변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통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현실 세계에서 모든 환경이 다 명확하게 실험실의 어떤 통제 요인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을 좀 규격화해서 이제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즉 클라우드 기술, 앞으로는 CT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CT 기술의 종류와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어떤 회사의 규모를 설정해서 연구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라는 것이에요. 기술을 이제 정의한 이유는 사실 클라우드 기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금 페이퍼에도 간단하게 써 있는데 이제 IaaS, 이제 PaaS, SaaS라고 부르는데 각각 IaaS, PaaS, SaaS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술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모든 이제 종류별로 다 이걸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봤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 규모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직원들 속한 규모도 기술 사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주관적 규범이 대기업일수록 또 중소기업일수록 다른 형태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회사 규모도 이제 중요한 통제 변수를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구가 설계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보려고 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하죠. 연구에서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라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 가설이 나눠지고 세 가지별로 두 가지씩 하위 가설이 있어서 총 6가지를 검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크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 공유 지향의 수준이 직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지식 공유 지향이라는 게 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즉 이러한 문화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주관적인 규범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런 어떤 환경 자체가 이제 잘 설정이 되어 있으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고 라이선스나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사내에 지식 공유 인프라가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정성적인 부분인데 이제 말 그대로 문화, 이제 지식 공유 문화, 서로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이런 어떤 그런 문화나 뭔가 조직 프로그램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아까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우리는 즉 어떤 자신감, 지각된 행동 이론, 행동 통제라고 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서 이런 어떤 어, 자, 어, 이런 어떤 네, 이런 어떤 직원들의 이 디지털 리터러시, 즉 자신감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수준을 어떻게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거에 조금 관련이 있나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태도죠. 이 태도는 아까 얼마나 이거 사용할 준비가 되느냐, 즉 기술 준비도로 본다고 했는데 이 기술 준비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거나에 따라 다른지를 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샘플과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절차이고요. 20세 이상의 이제 호주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더 자세한 이제 측정 도구나 설계 방식은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신뢰성 있는 어떤 그런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결과겠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지식 공유 인프라, 아까 지식 공유 문화를 다 같이 묶어서 어떤 주관적 규범이 미치는 영향,
살펴본다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식 공유 인프라는 유의미한 양적 관계가 있다. 즉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이 말인즉 이제 회사가 지식을 더 잘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 마련이 될수록 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더 잘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죠. 사실 되게 뻔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더라라는 것들을 어떤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반면 지식 공유 문화, 즉 서로 공유하는 분위기나 문화가 있더라도 디지털 기술 사용 능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가설을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회사가 어떤 장치나 기기나 시스템이나 설비 같은 것들을 잘 설치를 해두면 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냥 직원들끼리 단순히 어떤 문화가 있다라고만 해서는 크게 디지털 기술을 더 잘 사용하게 되지는 않더라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리 아까 지각된 행동 통제로 요인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결과적으로 높을수록 클라우드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준비 상태를 갖춘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즉,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이 높을수록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의지가 더 강해진다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가 긍정적인 태도는 더 많이 강화를 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태도, 즉 기술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줄여주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또 유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준비도 이건 이제 아까 태도, 애티튜드로 보기로 했는데 이 애티튜드의 경우에는 실제로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크고 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왔어요. 이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도 아까 가설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 자체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더 많은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부정적인 태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는 더 많이 사용을 안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사용하는 것들을 뭐 감소시키거나 하는 어떤 반대의 영향도 없었다라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유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이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와 이런 실제 회사에 도입된 이 클라우드 기술을 실제 사용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과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증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이 말인 즉슨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히 의지나 마음이나 태도나 긍정적인 영향 정도만 주는 간접적인 영향인 거냐?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준비가 되면 무조건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잘 사용하는 거냐? 이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보려고 했다라는 건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진 않았다. 즉, 무조건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다라고 해서 더 많이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반드시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으면 직원들이 클라우드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가 생겨서 그 간접적인 효과로 이 클라우드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기술을 잘 이해하는 직원들일수록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긍정적인 생각의 결국에는 더 많은 어떤 사용을 유인한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입증된 가설을 정리하면 이 직원들의 리터러시는 클라우드 기술 사용에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가 회사에 뭐 생성형 AI, 뭐 데이터 분석 이런 여러 가지 툴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서비스나 플랫폼 등을 도입할 때 실제로는 그 기술이 얼마나 쉽고
또 그 기술을 도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보다는 직원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는 입증을 하였고요. 이제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좀 더 탑다운으로 이런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반드시 회사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실제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앞으로는 단순히 도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 한마디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좀 리뷰를 했는데요. 좀 유의미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블런은 사실 비전공자를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누구보다도 쉽고 좀 재미있고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블런에서 진행을 하는 다양한 어떤 생성형 AI나 이런 노코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먼저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어떤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넓혀 보시고 그 이후에 더 다양한 기술들과 어떤 이런 데이터나 AI를 활용한 이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보는 부분들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